1963년 8월 중순에 윈스턴은 왼쪽 발목 바로 위에서 혈관이 막혔다. 순환 계통의 장애는 항상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윈스턴은 침대에 누워있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윈스턴을 침울하고 슬프게 만들었다. 필자는 휴가차 가족과 함께 프랑스에 있었는데 차트웰에서 이 걱정스런 소식이 날아들었다. 양친과 같이 기거하는 그레이스 햄벌린이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다. 그러나 윈스턴은 분명히 건강이 회복되고 있었으며 혈액순환도 회복되고 있었다. 9월 20일에 필자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필자에게로 왔다. 그러나 필자는 어머니가 정말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대단히 실망했다. 우리들이 거주하는 곳에 사는 의사는 어머니의 신경쇠약과 정신적인 불안은 일반적인 간호를 넘어서는, 다시 말하면 전문가의 주의를 요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불행히도 어머니의 햄세레의 방문은 단축되었고 어머니는 웨스트민스터 병원에 입원하여 3주간 치료를 받았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기간인 10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다이애너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다. 다이애너는 1956년에서 7년의 언젠가 던컨과 이별한 후로는 사우드 웨일즈주의 체스터로우에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두 딸 에드위나와 셀리와 함께 살았다. 다이애너와 던컨은 25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1960년에 이혼했는데 결혼 초기에는 행복한 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이혼은 다이애너에게 슬픔을 안겨다 주었다. 1962년 4월에 덩컨은 마디 클레어와 결혼했다. 클레멘타인은 다이애너의 이혼 때문에 그녀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다이애너와 아이들은 주말이나 크리스마스를 항상 차트웰에서 보냈다. 그런데 클레멘타인이 1963년도 9월과 10월에 슬프게도 병에 걸려있는 동안 사라는 스페인에 있었고 다이애너와 필자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치료에 대해서 긴밀한 연락을 받고 있었다. 가족들 중에서 다이애너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식구는 사라였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서로 달려와 도와주곤 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다이애너가 자살하던 날에 그녀의 중요한 지주들이 모두 런던 밖에 있었고 셀리아는 그 주말에는 시골에 있었다. 에드위나는 10월 19일 오후에 다이애너를 보았는데 이때 다이애너는 기분이 좋았었다. 다이애너는 그 다음날 클레멘타인과 점심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뉴스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얼핏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클레멘타인은 다이애너의 장례식 전날에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만큼 건강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그 다음 주에 성 스테반 교회에서 거행된 추도식에 참석했다. 다이애너의 유해는 블렌든에 있는 그녀의 부모 무덤 옆에 안치되었다. 1959년에 총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
윈서턴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윈서턴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윈서턴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의사가 있어도 선거구 위원회가 적당한 후보를 물색할 수 있도록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거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클레멘타인은 이 미묘한 문제를 크리스토퍼와 가끔 토의한 바 있었는데 그도 클레멘타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는 이 문제를 가끔 윈서턴에게 제기했으나 윈서턴은 대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우드포드 집행위원회는 윈서턴에게 너무나 충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기들이 제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이 조만간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1961년 말에 클레멘타인은 우드포드 집행위원회에게 윈서턴이 국회의원을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를 먼저 제기하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집행위원회는 그렇게 하기를 싫어했다. 집행위원회인 도리스 모스 여사는 윈서턴과 클레멘타인에게 헌신적이었고 윈서턴과 클레멘타인도 그녀를 아주 좋아하고 있었다. 그래서 도리스 모스 여사는 윈서턴에게 자기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 동집행위원회는 결코 윈서턴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리스 모스 여사와 그녀의 동료들은 윈서턴이 먼저 그 문제를 제기해 주거나 아니면 클레멘타인이 다시 그 문제를 제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1962년 6월에 클레멘타인은 모스 여사에게 자기는 이 문제의 중재자로 나설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클레멘타인은 전에는 문제를 깊이 해본 적이 결코 없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에게 있어서 윈서턴에게 출마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윈서턴과 오랫동안 윈서턴의 추진력이 되었던 공직 생활과의 마지막 연동장치를 잘라버리라고 충고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윈서턴은 자신의 은퇴 문제에 대해서 클레멘타인과 가끔 토론한 바 있었으나 그때마다 항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다고 클레멘타인이 윈서턴의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 동맥을 끊으라고 권할 수는 없었다. 클레멘타인은 윈서턴의 눈에는 잔인하고 불충실한 제안으로 보일 그런 제안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얼마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클레멘타인은 선거구를 계속 고수했고 앤토니 몬터규 브라운이 가끔 선거구에 내려가 클레멘타인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집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연사들을 초청했고 자신은 이 집회에 항상 참석했다. 윈서턴과 클레멘타인이 매년 차트웰에서의 하기원유회에 우드포드 선거구의 대표인들을 초대했으나 이것도 윈서턴이 1962년에 골절상을 입은 후에는 취소되었다. 그러나 1963년 초에 접어들면서 또 한 차례의 총선거가 불과 1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모스 여사와 그녀의 동료들은 윈서턴의 사퇴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스 여사가 윈서턴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클레멘타인은 모스 여사와 그녀의 남편을 4월 25일에 하이드파크 게이트로 점심 식사에 초청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클레멘타인과 모스 씨는
모스 여사와 윈스턴만 남겨두고 물러났다. 그러나 모스 여사와 윈스턴의 대화에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 다음날 윈스턴은 몽테카를로에서 부활절을 보내기 위해 앤토니 몬터규 브라운 부부와 함께 런던을 떠났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주말을 우리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햄셀로 왔다. 우드포드 문제는 클레멘타인을 크게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은 우리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부활절에 크리스토퍼는 윈스턴이 우드포드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윈스턴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긴 편지를 윈스턴에게 보냈다. 윈스턴은 4월 25일에 귀국했고 그 다음날 모스 부부가 다시 점심 식사를 하러 왔다. 클레멘타인은 바이러스에 의한 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앤토니 몬터규 브라운이 클레멘타인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해 주었다. 윈스턴은 확실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으나 2, 3일 후에 그는 이 무한히도 침울한 결정을 내렸다. 5월 1일에 클레멘타인은 크리스토퍼에게 편지를 썼다. 내일 신문을 보면 윈스턴이 다음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을 자신의 선거구 집행위원장에게 말한 편지를 보게 될 것일세. 훌륭하게 심사숙고한 자네의 편지가 윈스턴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편지를 쓰게 하는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